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이 세 가지 관법을 통해서 본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엄지검지 사이에 그 정멸상을 인식하면서 바깥 몸의 무심처를 이제 인식을 했죠.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과 심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심식의 바탕을 서로 능연하는 것, 그리고 심식의 바탕에 상관해서 정멸상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항상 일상에서 어느 때라도 호흡이 들고 나는 그 한 호흡 상간에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식의 바탕, 숨을 내쉴 때 심의 바탕,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 정멸상,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식의 바탕, 내쉬면서 심의 바탕, 또 잠시 멈추어서 정멸상. 이거는 한 호흡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의도를 거기에다 두면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생명의 바탕이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육근 중에서 신근의 청정함을 인식하는 그 수행을 하는데, 신근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몸과 앞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몸의 인식은 엄지검지 사이에 이렇게 이 간극에서 형성되는 이 감각, 그리고 요 정멸상, 요 간극의 이 정멸상, 이것이 이제 바깥몸의 신근이에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거기다도 항상 각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한 호흡의 상간에 이 네 가지 인식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익숙하게 훈련을 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본분사라 그래요. 본분사. 나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이죠. 여기다가 이제 안몸의 무념처까지 함께 인식하면 육근 중에서 신근 청정을 이루는 것이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보수관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신근의 청정함을 인식하고 신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수관이라는 관법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들숨의 식의 바탕, 수상관이죠. 날숨의 심의 바탕, 일상관이에요. 잠시 숨을 멈추고 지상관의 정멸상, 그리고 엄지검지 사이에 그 간극의 느낌, 간극의 느낌을 주시하면서 정멸상을 주체로 삼고 위로서 정상과 아래로서 적상을 인식한다. 자, 이 상태에서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천천히 숨을 빨아들여요. 숨을 들이쉬고 나서 백회에서 황정까지 척추 안쪽 공간에서 안몸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 호흡 경로를 잡아주고 호흡이 지나간 자리에서 안몸의 억제된 느낌을 인식해라. 내쉬면서는 아래에서 위로 백회로 숨을 쭉 뽑아낸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이쉴 때는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쭉 빨아들이고, 어찌 보면 살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영역이죠. 안몸이 있는데 그거를 안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중추신경이 있는데 아예 그냥 그런 일하지 그거를 내가 느껴본다라고 생각해 보진 않죠. 그러니까 안몸은 소외돼 있죠. 바깥 몸의 피부 감각은 그거를 갖다가 탐착해서 좋은 촉감, 좋은 감각, 이거를 느끼는 도구로 쓰면서
바깥 몸은 애착하고 애끼고 그렇게 해왔지만 안몸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런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 안몸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보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안몸의 위치와 느낌, 자, 안몸의 그 경로를 인식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중간기둥 이응으로 입천장을 울려서 100회까지 울려주고 100회에서부터 다시 진동이 뇌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경수를 통해서 흉수를 통해서 요수까지 내려가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해보자. 소리의 진동으로 안몸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백회에서부터 황정까지 이자 발성의 진동으로 안몸을 갖다가 흔들어 준다. 자, 같이 해볼까요? 바깥몸의 자세, 엄지검지를 이렇게 간극을 두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안몸의 진동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안몸의 그 자리, 진동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를 무념처로 삼아요. 그리고 엄지검지 사이에 바깥몸의 간극, 그것을 무심처로 삼아요. 그래서 엄지검지 사이의 무심처와 안몸의 무념처를 서로 마주보게 해줘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바깥몸의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
나선 호흡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발성. 무념, 무심, 엄지검지 사이에 간극을 인식하세요. 능연, 무념처와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이발성. 무념, 안몸 전체를 무념처로 삼으세요. 무심, 바깥 몸의 무심처를 인식하세요. 엄지검지 사이에 간극에 각성을 두세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바깥 몸의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이자 발성을 할 때는 안몸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일으키세요. 안몸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극하게 그리워하면서 이 하고 발성하고 그 발성의 진동이 안몸 전체를 울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소리는 장중하게 혓바닥 중간을 이용해서 입천장을 울림판으로 활용하고 입천장의 울림이 백회 밑에 머리뼈를 울리도록 하고 그 진동이 다시 뇌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경수, 흉수, 요수를 거쳐서 황정까지 이어지도록 황정자리는 배꼽 맞은편 요수 2번, 3번짜리 그 사이에요. 이 소리의 진동이 배꼽 맞은편 뒤 등줄기까지 이어지도록 내선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무념 안몸 전체를 무념처로 인식하세요.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이 무념처예요. 무념을 인식할 때는 안몸의 전체 구조를 같이 떠올리면서 그 전체 공간에 뻑뻑하게 억제된 그 느낌을 주시하세요.
무심, 엄지검지 사이에 간극의 상태를 인식하세요. 뻑뻑하게 형성된 압력을 무심처로 삼아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엄지검지 사이에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나선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무념, 무심,
능연, 신근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무념초와 무심초로 삼아서 본성을 이루게 해주면 이것을 일러서 신근 청정을 이루었다 말한다. 나선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이발성 무념 무심 능연
자, 이번에는 이제 안몸의 인식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안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촉발시키는 그런 이제 발성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중간 기둥 이응이라는 발성이고요.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인성연불법이에요. 이 발성을 세 마디로 끊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중간 기둥의 세 기점을 인식하는 그런 수행이에요. 발성의 기법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기둥 이응으로 앞몸 전체를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안몸을 갖다 올려주고 그 세 개의 기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 200 몇 페이지였죠? 22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225페이지, 226페이지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227페이지 중간기둥 이응 발성 경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중간기둥 이응은 요 227페이지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것은 233페이지요? 이희발성 호흡경로, 이희발성 발성경로,
234페이지인데, 예, 그거 맞아요. 자, 지금 요 234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 혓바닥 모양이 있어요. 혓바닥 모양. 요게 그림이 작아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혀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을 해주고 여기를 올려줘요. 고개를 약간 숙여봐요.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 발성이 요 손의 다리를 끊고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삼내시를. 여기에는 이 손해하고 교내 연수로 이어지는 요 다리가 세 개의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다리를 이제 손의 다리라 그래요. 얘들을 손의 다리다. 중내에서 손해로 이어지는 요것은 상손해각. 교내에서 손해로 이어지는 이것은 중손해각. 연수에서 손해로 이어지는 이것은 하손해각.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얘가 손해죠. 이 발성은 목젖 위쪽을 자극해서 손의 다리를 자극해주는 발성이에요. 이 손의 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뇌에서 내려오는 이 정보를 손해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 이 교내에서 이제 망상체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손해로 들어가게 해주고 척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이 하손해각에서 다시 손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뇌의 정보와 이 척수의 정보와 이 뇌줄기의 정보, 망상체의 정보가 손해에서 합쳐져 가지고 언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면
정보의 저장이에요. 특히 유전 정보의 저장과 발현, 이것을 주관해요. 이 손해로 가는 세 개의 다리를 우리가 발성을 통해서 자극을 해주면 손해로 들어가는 정보를 놓고 손해가 이건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는 정보를 인식할 때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워요. 지우개요. 손해는 이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를 유전형질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저 손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금 우리가 발성하고 호흡을 하면서 인식했던 무념무심과 이 능연, 이것에 대한 정보를 손해가 유전 정보로 저장하게 해줄 수 있다. 어제 그렇게 다 하고 싶다 그랬죠? 그걸 하려면 이 손의 다리를 동시에 자극해야 돼. 손해는 어떤 정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 하손해각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상손해각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동시에 반응을 하면 이건 중요한 정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좌뇌, 우뇌,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정보를 대하면 이거 중요한 정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전 정보로 저장해. 손해가 한번 정보를 저장하면 그렇게 저장된 정보는 3년 동안 유지가 돼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는 어디다 저장이 되느냐? 물에 저장이 돼. 우리 몸에 거의 80%가 다 물이지, 그죠? 그 물에 저장이 되는데 그런 정보는 소변을 한번 누면 다 빠져나가. 망각되는 거예요. 손해가 정보를 유전 정보로 내장을 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에 유전사가 다 각각 있는데 그게 한 세포 하나에 2m 길이의 유전사가 있어요. 그 유전사에 지금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이 무념무심, 능연의 이 정보가 그대로 내장이 되는 거예요. 60쪽의 세포에 전부 다 무념무심, 능연의 정보가 내장이 되면 그냥 나는 사는 게 능연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부지런하게 이 손의 다리를 자극을 해줘야 돼. 어느 정도 뇌파로 말하면 세타파예요. 세타파의 상태에서 손의 다리가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 그 상태는 손해의 유전 형질로 저장이 돼요. 발성 수행을 통해서는 생명에너지 중에서 슈슈나라는 에너지가 촉발이 돼요. 이 수슌나가 뭐냐면 생체 전기야. 이 뇌를 채우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뇌척수액이 이
산해실 요 부분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삼내실 요 부분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가쪽 내실 요 부분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쪽 내실에서 삼내실로, 삼내실에서 사내실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 사내실에서 이 척수로 이렇게. 이 내척수액이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보면 약 850ml가 채워져 있어요. 얘들이 전해질이야. 그래서 이 내척수액이 파동을 하면 여기서 생체 전기가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수슈므나 에너지라 그래. 이때 생성되는 생체 전기가 850mV 정도가 돼요. 우리 몸의 신경 전압은 120mV 최대가, 피부 전압은 150mV예요. 피부 전압이 신경 전압보다 더 높아. 그런데 내척수액이 파동하면 850mV가 만들어져. 850mV의 생체 전기와 세타파라는 뇌파가 만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 재생이 일어나. 어제 달라이라마 제자 얘기했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신경, 비약적으로 전두엽 세포가 이렇게 커진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성 수행을 통해서 덤으로 얻어지는 게 수슈므나 에너지의 촉발과 신경세포의 재생이다. 신경이 재생이 되면 피부도 재생이 되고 뼈도 재생이 되고 몸을 이루는 모든 구조물이 다 재생이 돼요. 이거 선물이지. 응? 그래서 발성, 이 발성, 이렇게 이로 손의 다리를 치고 올라가면 사내실이 같이 파동해. 여기에서 850mV 생체 전기가 생성이 되면 이 손해와 뇌줄기의 세포들이 다시 재생 모드로 들어가고, 세포가 재생되면서 지금 우리가 인식한 무념무심 본성에 대한 그 상태가 유전적 형질로 내장이 된다. 무념무심 본성을 정보로 내장하는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쭉 다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앞몸 전체가 다 무념무심 본성이라는 그 정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한 발성법이다. 뒤통수 안쪽에 이 손의 다리를 끊고 올라가는 느낌. 여기가 정확하게 자극되면 몽롱해져요.
연수가 경직된 사람들은 이 발성이 안 돼요. 올라가는 이 발성이. 예. 자꾸 해서 풀어줘야 돼. 이거를. 자, 이 발성으로 사내시를 울려주고 손에 다리 세 개를 동시에 자극한다. 그 목적은 무념무심 본성에 대한 것을 유전적 형질로 기록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희 발성으로 요 삼내시를 울려주는 거예요. 희발성으로 강하게 이 삼내실을 울려준다. 그러면 삼내실의 내척수액이 파동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850mV가 만들어져. 이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할 때는 고개를 들면서 자, 그 다음엔 희인데 자, 희는 혀를 이 입 밖으로 내뱉듯이 발성을 하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연수를 강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연수 경직을 풀어준다. 희까지 자,
발성으로 중황, 중국, 황정, 안몸을 이루는 세 기점을 자극한다. 그리고 손의 다리를 자극해서 손의 유전적 형질을 극대화시키고 그로써 무념무심 본성의 상태를 갖다가 유전적 형질로 내장하게 한다. 나아가서 삼내실과 사내실을 파동을 시켜서 수심나 에너지를 촉발시키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발시킨다. 이게 지금 중간기둥 이응발성과 이발성의 목적이에요. 자, 중간기둥 이응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한번 해보자고. 자, 호흡에 상관하지 말고 해보세요. 한 번 더. 할만하죠? 이것이 이제 인성연불이고 본래 범패예요. 범패 발성은 문자를 이렇게 자음 모음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와 같이 발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범패 법식이 다 끊어져서
지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범패야. 어? 무슨 뭐 누가 범패가 돼, 뭐 누구를 한다고 국악을 하는 이제 인간문화재들 몇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요 대전에 사는 이제 한자희 씨라고 그분은 이제 정가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 그 동부민요를 이제 전수받은 그 박수관 씨하고 몇 분을 만나서 이제 국악의 발성 체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발성법이 국악 체계에서 있느냐? 박수관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소리를 배울 때 자기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소리가 제대로 익어지면 척추에서 불기둥이 일어난다 하더라. 근데 자기들은 그것을 성취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스승도 그건 알지 못한다 하더라. 다만 전해 듣기를 옛날 사람들은 그러했다 하더라. 이것이 척추에 불기둥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응? 수심나 에너지가 촉발이 되고 저 중국기점, 저 황정기점이 자극되면 수심나 에너지, 이다 핑갈라 에너지, 쿤달리니 에너지 이 세 개가 합쳐져요. 그러면 척추에서 불기둥이 일어나는데 그냥 불기둥이 아니고 농구공만한 열기의 덩어리가 저 황정자리에 맺혀가지고 호흡에 따라서 그 열기둥이 머리로 올라왔다 황정으로 내려갔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요. 2000년도 초반에 그때는 계룡산 그 마음수련원 팀들이 저한테 와서 수행을 했는데 이 계룡산 오픈하기 전에 이제 가야산에 마음수련원이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창립 멤버였어요. 이 계룡산으로 옮기면서 그 우명 선생이 좀 이제 사이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식상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데 한 30명 정도가 이제 단체로 와서 수행을 했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거의 70대 중반, 80대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몇 분 없고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척추에서 불기둥이 생겼어. 할머니들이 75, 80 먹은 할머니들이 다시 생리가 나와. 어? 그것도 시간도 많이 안 걸려. 2주 만에. 어? 축 처졌던 젖가슴이 다시 봉긋해지면서 나중에는 처녀젖처럼 바뀌어. 체형이. 그 할머니들이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님 저는 앞으로 뭘 하고 살면 좋을까요? 응? 가르쳐라. 나가서 가르쳐라. 그게 벌써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대단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수련을 했어요. 예? 그 근기라는 것은 참 대단했죠. 지금 이 수행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쪽 귀가 잘못 보이셔가지고 그래요? 귀에다가 걸으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네. 아, 저기 스님 귀에 좀 걸으세요. 오른쪽으로 안 봐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된 하면 거예요? 안 되고 여기다 그래야 돼 이렇게. 그렇구먼요. 마이크를 올려야 되고. 예. 이 발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 이 안몸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건 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뭐 보시가 저 밖의 중생에 대한 보시는 두 번째예요. 자기 중생에 대해서 보시를 해라 먼저. 내 안에 이 중생을 먼저 보살피고 그 다음에 밖의 중생을 보살펴라. 그러려면 내 안에 중생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야지. 울림판이 정확히 자극이 되면 소리가 장중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고요한 그 마음으로 원하는 부위까지 그 발성의 진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각각의 발성마다 인식해야 할 경로가 있고 울려야 될 울림판이 있고 어디서 맺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정해졌잖아. 그죠? 하면 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간기둥 이응 발성을 하고 무념, 무심, 능연을 했듯이 이히 하고 나서 딱 끊어지면 그 경로를 그대로 무념으로 인식하고 바깥 몸의 무심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경로의 무념과 바깥 몸의 무심을 다시 능연한다. 히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경로를 그대로 무념처로 인식하고 바깥 몸의 무심처와 능연한다. 이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경로를 무념처로 인식하고 바깥 몸의 무심처와 능연한다. 각 소절마다 무념, 무심, 능연이 같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성연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도에 따라서 연불,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성취됐다. 무념, 무심이 본성이고 그게 불이잖아. 그지? 그게 연불이요. 연불.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호흡과 발성, 무념, 무심, 능연
이걸 같이 해보자고요. 자,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을 들이쉬고 중간기둥 이음 발성. 숨을 들이쉬고 문형 안몸 전체를 무념처로 인식합니다. 무심 엄지검지 상간에서 무심처를 인식합니다. 능연 무념처와 무심처를 마주보게 합니다.